안녕하세요. 목이 많이 아픈 입시 전문가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목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건너갈 수가 없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세특 없애라 이런 방송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그 세특 없애라는 내용은 제 의도대로 이렇게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의도와 다르게 또 이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항상 제가 댓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거의 연장선인데 제목이 AI 때문에 특이점이 온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일단 먼저 기사를 좀 보시면 뉴스죠, 뉴스. 요게 KBS 8월 7일 뉴스입니다. 대학은 막는데 교육청은 배포. AI 작성 학생부 논란. 대충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AI를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해서 하고 있다. 뭐 근데 대학들은 이거를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거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6개월 전에 비슷한 내용의 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달 전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3일 전에 또 요거를 뭐 폐지 수순 대구 경북에서 뭐 이런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이 기사를 뭐 이렇게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라 지금 이제 확실히 이게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예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만약에 이거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안녕하세요 06학번 김 AI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AI가 진짜 입학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인 거죠. 또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개편 시기도 놓쳤고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이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를 기록하는 문서죠. 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문서예요. 네, 개인정보도 민감한 걸 많이 다루고 있고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크게 창의체험 활동, 여기 이제 뭐 자율 활동, 뭐 진로 활동 이렇게 뭐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공식 행사, 단체 활동, 뭐 수학여행 간 거, 뭐 소풍 옛날에 소풍이죠. 지금 창의체험 학습 이런 거 관련된 기록들, 특강들 적혀 있고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세특이라고 부르는 것들 흔히 과목 선생님이 담당 과목 선생님이 학생 개인에 대해서 그 특이점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내가 100명을 가르치면 100명의 학생의 기록을 써야 되고 저희 그 댓글에 뭐 일곱 막 200명을 가르치면 200명의 학생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요거 세특.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특.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1년간 지켜봤는데 행동과 관련해서 뭐 좀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특. 요거는 내가 담임을 여러 번 맡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한 개 담임을 맡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성하기 힘든 게 요 세특입니다. 세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세특을 없애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거랑 이것도 귀찮은데 이거는 이제 공식 행사 약간 복분 느낌으로 해도 되고 뭐 사실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담임 선생님 정도 되면 보통 요즘에 막 한 반에 60명, 50명이 되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선생님이 당연히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걸씩 몇백 명씩 어떻게 다 기억해서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교육 업자들도 맨날 요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요거 뭐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 아니라서 어쨌든 요게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죠. 시험 쳐서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최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10년 이상 증가해 오면서 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입에서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쓰면 대학을 붙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대학은 여전히 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쓸 때
그 이 학교생활부를 신뢰한다는 근거, 이 학교생활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매우 훌륭한 학생이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야 걔가 훌륭한지 아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학생부의 신뢰 근거는 담당 교사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학생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작성하는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침을 뱉었는데 어 지나가던 경찰한테 걸렸어. 그 지나가던 경찰만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 침 안 뱉었다고. 어, 누가 봤냐고. 경찰 한 명이 본 거야.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눈을 신뢰하는 겁니다. 경찰의 눈을.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교사들도 막 쓰는 게 아니라 기록 지침이 있어요. 기본적인 가장 학교 생활 기록부의 근간이 되는 기록 지침은 너가 수시 상시 관찰하잖아요. 담임이든 교사든 수시 상시 관찰하니까 이것들을 누적을 해서 기록하고 평가해서 기록하고 평가한 걸 기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학생부를. 그리고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련이 없거나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그러니까 아니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 얘기 안 적거나 뭐 이런 거죠.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뭐 엄한 걸 정다거나 그다음에 기록해서 안 되는 내용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우리 아빠 뭐 누군데요. 뭐 이런 것들 굳이 적어도 안 적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이것도 안 돼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건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 주제로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B로 써놨다거나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했다고 써놨다거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저 기준에 걸리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하지 말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거니까 유의해라. 그리고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학생에게 직접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 절대. 학부모, 학생부 기재, 학부모 등 학생 등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이 법으로 금지 김영란법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구독형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이거 철퇴가 내려올 거라고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교육자들 심지어 요즘에 사교육자들을 받아서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니들이 써라. 이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근거를 뭐 자기 평가선이 뭐니 해서 뭐 근거를 마련해도 아니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꼼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그리고 시키지 않은 거 적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 혼자 보고서 써서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원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는 상태로 학생부가 작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가가 되면 이런 식의 평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 생활이에요.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무슨 시키지도 않은 걸 막 해가지고 그게 학교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냐 안 했냐는 사실은 성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상시 수시 관찰하고
평가, 수행평가 같은 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하고 해서 요 3번의 기준으로 학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의 과정을 거쳐서 기록된 학생부를 대학들이 신뢰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학생부 평가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현실은 어때요?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학교 생활만 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개인 활동도 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개인 활동만 하는 애들도 있고 개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다 직접 쓰신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써오거나 써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들도 벌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요즘의 학생부를 보면 다 좋은 말 대잔치고 말 그대로 다 부풀리고 과장된 표현들 대잔치인데 제가 우리 학생부만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매년 두세 명씩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곧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곧 제가 학생부만 보면 암도 곧 다 정복할 것 같고 에이즈도 다 정복할 것 같고 다 우주도 곧 정복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이상하니까 성적 보고 뽑죠. 이게 현실인데. 자, 이제 특이점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 주제죠. 자,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 시키는 거. 그리고 시키지 않은 것도 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해요.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합니다. 해요, 다. 근데 최근에 이 활동 중에 AI를 활용해서 활동하고 결과물을 내는 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참고로 수행평가는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를 뭐 AI가 해서 AI가 점수를 받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AI를 이용해서 발표 준비도 하고 뭐 보고서 작성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저희 세대 때는 인터넷 포털이 이제 막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저 때 막 네이버 다음 뭐 라이코스 뭐 기억나시죠? 네. 뭐 엠파스 뭐 야후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 과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거 보고 과제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고 이걸 가지고 뭘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규칙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규칙은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학교 생활 자체도 이제 AI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깊숙이 빠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한 걸 가지고 상시 수시 관찰하고 평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AI 보고 학생부의 기록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뉴스의 요지인 거잖아요. 교사들이 AI를 이용해서 학생부 기록을 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 세특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한테 저기 펜타킬 써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지는 않겠죠. 그 뉴스도 있지만 어느 정도 키워드를 놓고 이 학생을 정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키워드를 몇 개 넣고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AI가 쓴 거예요?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통 정리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AI가 쓴 학생부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대학들이 이거를 보고 혹시 AI가 작성했는지 검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 기재 요령 위반했는지 학교생활 지침 위반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힘든데 AI가 작성했는지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특이점이 왔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특이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결론은 정리하면 AI가 한 활동에 대해서 AI가 작성하고 AI가 작성했는지 AI가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놔두면 계속 이런 일이 더 크게 번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AI를 입학시키는 게 맞지 않냐. 안녕하세요. 06학번 김 AI입니다. 최 AI예요. 박 AI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저는 AI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AI는 매우 인류에 되게 중요한 혁명적인 전환점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AI혁명. 저는 이런 큰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거고 어쨌든 우리 대입은 엄격한 룰에 의한 경쟁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규칙을 정해야 돼요. 이게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영 선수들이 그게 뭐 수영복을 뭐 어떤 걸 입냐에 따라서 그게 막 기록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리고 그 신발도 그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또 신발을 뭘 신냐에 따라서 또 기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규칙들이 있는데 기술이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경기들은 스포츠 경기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야구도 있어요. 야구도 뭐 재질이 어떻고 저떻고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쨌든 경쟁이고 대입이 경쟁이고 게임이니까 요런 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규칙들이 빠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거를 논의하고 규칙을 새로 정리하는 거는 너무 힘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그냥 세특을 없애는 게 맞아요. 세특을 없애고 학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네. 오해하지 마시고 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없애야 되니 뭐 수시를 없애야 되니 뭐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자꾸 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성격이 다들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다 없애라고 맨날 다 없애라고 하시는데 이 간단히 이게 없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없애. 저놈 사형시켜. 죽여버려. 이렇게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네. 교육부 지금 소장이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 할 텐데 어쨌든 빨리 교육부 뭔가 좀 들어와서 이런저런 할 일이 많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감사합니다.